어느 날 나는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 마음 하나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똑같은 날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어떤 사고가 났거나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대에서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원인도 모르는 엄청난 무기력이었다. 취업 준비를 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던 시점이었다. 그날 새벽 3, 4시쯤 됐을까? 나는 핸드폰을 들고 내가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뭔가를 봤다. 검색을 하다가 영상을 보다가 쇼핑을 하는 듯 하다가 내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 그러다 슬프지도 않은 영상을 보는데 어느새 나는 울고 있었다. 눈물이 베개를 축축하게 적셨고 나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검게 변한 천장을 바라봤다. 달빛이 흘러들어오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살고 싶다. 나는 그동안 살고 싶지 않다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누구보다 간절히 살고 싶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그 순간 어느 사람의 상담 후기 글이 떠올랐다. 온라인으로 그 글을 찾아보고 한참을 망설이고 고민한 끝에 심리 상담을 예약했다. 상담 첫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담실에 들어갔고 다행히 선생님은 좋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상담을 가면 내가 말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동안 모아두기라도 한 것처럼 본물 터지듯 말이 쏟아졌다. 나는 상담에 갈 때마다 매번 울었고 내 안에 그렇게 많은 게 들어있었던 줄도 몰랐다. 내가 상담 선생님에게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나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그저 내가 취업에 실패해서 우울한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렸을 때의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다. 거부당하고 창피당하고 실패자가 된 기억들. 완벽하지 못해서 늘 불안했던 마음, 끊임없는 압박감. 나는 자꾸 부모님과 있었던 어릴 적 일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들은 내 안에 다 쌓여 있는 것 같았다. 생각해보면 나는 이 무기력을 사실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학교를 다닐 때도 방학만 되면 밤낮이 바뀌고 하루에 16시간씩 잠만 잤다. 고등학생 때는 학원을 다니느라 자주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그 전에는 방학 내내 그렇게 누워서 지냈다. 도대체 나는 무엇에서부터 그렇게 도망치고 싶었던 걸까? 대학생 때는 더 심했다. 나는 그냥 내가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살기 위한 필요였던 것 같다. 잠으로 버티는 것, 누워있는 상태로라도 살아내는 것. 언젠가 오은영 선생님께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학교 후 하루 종일 누워있는 아이를 보며 그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가 게으른 것 같다 라고 말했지만 선생님은 아이가 하루 종일 너무 긴장해서 그걸 풀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어쩌면 나도 그 아이와 비슷했던 건 아닐까? 상담을 하며 내 안에는 이상한 증상이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잠시 안내를 드리자면 이 다음에는 불안 및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듣기 힘드신 분들은 이 부분을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조그마한 자극에도 항상 크게 놀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는 항상 누군가 칼을 들고 나를 찌를 것 같은 상상을 했다. 그래서 매번 두려움에 떨며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경계하면서 방어하는 자세를 취했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없으면 혹시 엄마가 죽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모든 방을 다 들어가 보고 옷장을 열어보고 세탁기 안까지도 샅샅이 살펴보곤 했다. 그런 내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게 문제라는 것도 몰랐을 뿐더러 내가 그러고 있던 사실을 자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 가장 어린 기억 중 하나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했던 기억이었다는 걸 상담을 하면서 떠올리게 됐다.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 됐으려나? 어디선가 약을 많이 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감기약으로 처방받은 물약을 한 번에 입안에 다 털어넣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맛이 시원해서 처방전을 다시 살펴보니 그게 가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큰 결심을 했는데 결국은 죽을 수 없구나. 그 사실이 너무 슬퍼서 한참을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렇다. 이 우울과 무기력은 갑자기 온 게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다룰 줄 몰랐다. 그래서 회피했고 그냥 잘하면
무언가를 이루면 해결될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면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무너져 내렸던 거다. 그리고 내가 회피하고 억압하던 아이를 비로소 마주하게 된 것이다. 상담을 성실히 꾸준하게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었다. 그래서 정신과에도 가보기로 했다. 약을 먹기 시작하고 아주 조금씩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몸을 움직이면서 의식적으로 햇빛을 받으며 산책도 자주 하고 집 근처 카페로 나가서 글도 썼다. 침대에서 몸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만큼 할 수 있는 것도 조금씩 많아졌다. 친구도 만나고 내가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주변에 알렸다. 그러다 어느 날은 운동 수업을 등록해봤고 그중 클라이밍 수업은 나에게 꽤 잘 맞았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다 용기를 내야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그리고 최근 오랜만에 정신과를 다시 방문했을 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우리가 어느덧 5년을 함께 했네요. 제가 대화 중에 이걸 왜 찾아봤냐면 오늘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많이 단단해진 사람이 되신 것 같아서요. 이제 치료의 종결을 얘기해 볼 수도 있겠네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괜찮아졌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다. 예전에는 불안이나 우울이 나를 지배했다면 지금은 그 감정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정리된 말로 타인에게도 전할 수 있게 됐다. 지금 나는 유튜브를 만들고 작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조금씩 해보고자 한다.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내가 확신하게 된 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다 괜찮아진다는 사실이다. 가장 어두웠던 밑바닥의 순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에도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이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선택이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전부였다. 이 시간을 통해 나는 나를 아끼게 되었고 내 삶의 의미를 천천히 그러나 아주 깊게 발견하게 되었다. 예전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도 했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도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느낀다. 일종의 소명 같은 것, 나로서 살아가는 삶을 조금씩 꾸려나가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할 수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전해줄 수 있는 것, 실마리처럼 아주 작은 쉼표처럼 그렇게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낀다. 나의 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큰 빛을 품으려면 그만큼의 어둠을 감수해야 해요. 깊은 어둠을 지나온 사람만이 거대한 빛의 밝음 또한 알 수 있다. 지금 그 어둠을 지나고 있는 당신은 아마도 그만큼 큰 빛을 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일지도 모른다.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제법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무기력은 저를 파괴하러 온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를 지키러 온 감정이었습니다. 그 무기력 덕분에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제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조금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잘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고 자신과의 대화를 좀 더 정직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무너질 것 같고 절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아시게 되실 거예요. 당신은 생각보다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자부심이 되어서 언젠가 누군가에게 건네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 시간을 잘 통과해내고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